제가 올해로 개업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부가세 신고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에는 뭐 손님들이 카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출 금액이 확정인 곳들이 많아요. 신용카드 매출은 얼마, 그리고 온라인 매출은 얼마. 그럼 현금 매출 얼마 있으세요? 현금 매출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금 매출은 6개월에 전체 매출의 1%도 안 된다. 현금 구경해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일주일에 현금 내는 손님 한 팀 올까 말까다. 이런 경우 많아요. 헬스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도 예전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뭐 얼마 깎아주겠다, 아니면은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PT를 한두 번 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금 유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00만 원 결제해야 되면 110만 원 주십시오 하고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매출 금액은 거의 확정이에요, 대부분 업체들이. 그러면 부가세는 우리는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결국에 세무는 간단해요. 매출 금액을 줄이거나 비용이 올라가야 그래야 세금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매출 금액이 확정인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비용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를 줄이는 노력은 결국에는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업체의 비용 내역을 쭉 보다 보면은 큰돈 나가는 것들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첫째로 임대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물건을 사다 파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재고에 대한 금액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식당이다 하면은 과세 물품들, 예를 들어서 주류, 음료수,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식재료들, 소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헬스장이다, 임대료만큼 관리비 나오실 거예요. 그럼 그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잘 받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중에 내가 어떤 뭐 컴퓨터를 샀다, 기자재를 샀다, 비품을 샀다, 혹은 그런 비품들을 수리를 했다 하게 되면은 또 큰 돈 나가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받을 일들이 많아요. 내가 한 사람이랑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 그 다음에 식자재상, 도매상, 재고상, 그리고 수리하는 업체, 그리고 가전제품 파는 업체, 이런 것들이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돈 주기 바빠요. 돈 주기 바빠서 세금계산서 받는 거를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분기 끝나고서 세금계산서 한 번에 발행해 주겠다, 6개월에 한 번에 발행해 줄 테니 연말에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분기 끝나고 혹은 연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 되는 일인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제 한 12월 말쯤 돼서 이제 우리 식자재상한테 연락을 했죠. 우리 그때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물건 들어온 거 세금계산서 달라 하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 업체들 세금계산서 다 끝났다, 우리 부가세 이미 다 맞췄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 마감했으니까 올해 세금계산서 더 발행 못 해준다, 빨리 말씀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아직 경험이 없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늦었구나, 내가 미리미리 챙기질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맞구나, 이게 바로 인생 수업이구나, 이게 바로 수업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단언컨대 이런 경우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준다는 거는 돈 받은 사람의 의무예요. 우리가 돈 받으면 영수증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법정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일 뿐이지 어떤 사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준다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그 업체가 세금계산서가 끝났다, 혹은 뭐 부가세가 끝났다, 부가세 이미 다 맞췄다, 자기네 신고 끝났다 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는 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단지 지금 그 사람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되는 사장님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이 이렇게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래에 좀 더 익숙해서, 혹은 이 일을 오래 해서 경험이 많아서, 혹은 상대방이 젊은 사장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업체는 세금계산서 끝났다, 부가세 끝났다, 부가세 마감됐다, 더 일찍 얘기하지, 일찍 안 한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세무사님,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날까지 발행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 혹시 2024년 12월 세금계산서는 2025년 1월 10일까지 발행 아닙니까? 근데 1월 10일 지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 세금계산서 못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도 없어요. 1월 10날이 지났다고 24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 이러지도 않아요. 24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의 마지막은 2025년도 1월 25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물론 1월 10날이 지났기 때문에 지연 발급을 한 세금계산서예요, 이건. 그러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사람은 지연 발급가산세, 그리고 내가 세금계산서를 지연해서 받는 사람은 지연 수취가산세를 부담을 하게 돼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상거래에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나는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세금계산서가 끝났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간 당신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명백히 탈세고, 그리고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립을 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그리고 그때그때 써야 하는 운영비들은 카드로 결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중교통비나 아니면 가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고 때 되면 내가 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들 다 버렸다, 그때 이거 나 부가세 공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 부가세 공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카드사 홈페이지마다 좀 구성이 다르지만 대부분 표시를 이렇게 해놔요. 뭐 부가세 사용 내역, 혹은 개인사업자 사용 내역, 부가세 참고 자료,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카드 사용 내역을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이 건건이 나와요. 이때 건건이 나올 때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언제 긁었는지 날짜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긁었는지 상대방의 상호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맥도날드 합정점에서 밥을 먹었다 하면 맥도날드 합정점이라고 써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 합정점에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긁었는지 금액이 나와 있으면 돼요. 이 자료가 있으면 카드사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 자료가 있으면 부가세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엑셀 파일로 다운이 돼요. 그러면은 이 파일 하나를 그냥 세무사무실에다가 전달만 하시면 그러면 세무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업용으로 보이는 것들 다 발라내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요. 가끔 가다가 세무사무실에서도 이게 그 내용만 봐서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전자상거래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네이버페이 같은 곳에서 50만 원 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드 사용 내역에는 네이버페이 50만 원 몇 월 며칠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무실에서는 몰라요. 이게 어디에 쓰신 건지를, 사업용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그러면은 대표님께 여쭤볼 거예요. 몇 월 며칠 이거 금액 네이버페이에서 뭐 결제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그러면은 대표님이 예를 들면 뭐 사무실에서 의자를 새로 산 거다, 의자 시켰다, 식탁을 새로 샀다. 그러면 그거 사무실에서 의자 산 거다, 의자 부러져가지고 의자 샀습니다 하면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영수증을 다 버렸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는 뭐 영수증을 버린 내 불찰이니까 내가 세금 공제를 못 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세무사 사무실과 연락하셔서 내가 2차 여차한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 문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오셔서 미리미리 상담 받으시고 얘기 나누시면은 충분히 세금에서 유리하게 가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매출 금액은 거의 확정이에요. 확정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매출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받으시는 게 전체 비용의 한 80% 정도는 될 거예요. 왜냐면 큰돈들이 세금계산서 받는 일들이어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돈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받는 일들이에요. 임대료도 그렇고 뭐 수리비도 그렇고 비품 산 것도 그렇고 당연히 요즘 전자세금계산서가 많아져서 웬만하면 그때그때 다들 발행을 해줘요. 근데 정말 가끔 누가 뻗댄다, 이거 발행 안 하려고 좀 그러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사업 초기인 것 같으니까 좀 나한테는 좀 발행 안 하려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계에서 발행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내가 뭐 부가세가 끝났다, 이미 다 부가세 맞췄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때 세금계에서 안 받아간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에서 마지막까지 받으십시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은 워낙 받기가 쉬워요. 요즘에 다들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잘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금계에서 받는 거,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세무사무실에 전달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어떤 사업자든 공통사항이에요. 다음에는 업종별로 어떤 항목들을 챙기면 부가세 신고 때 유리할지 그거 설명드릴게요.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종종 오셔서 영상 봐주십시오. 저도 유용하게, 나름 쓸모 있게 그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